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 전문하고 허익범 특검이 공개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및 수사 결과 발표문 전문을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truepark1.com입니다. true, T-R-U-E, park, P-A-R-K, 아라비아 숫자 1.com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1심 판결문 전문하고 특검 수사 발표문 전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다만 1심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제가 삭제하였습니다. 특검 발표문은 A4 용지로 41장, 그리고 1심 판결문은 A4 용지로 170페이지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이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은 아주 알기 쉽게 써놨습니다. 읽기가 아주 편합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도 그냥 읽어보시면은 아주 쉽게 써놨기 때문에 술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모르신다든지 나이가 내가 뭐 70이 넘었다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파 국민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댓글 조작 잘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댓글 조작 뭔지 모르는데 이 SNS 상에서 댓글 조작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하는 그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조작이 왜 범죄가 되는지 그 근거도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 만하다 하고 자신 있게 건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 탄핵 전국에서,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전국에서 정치적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SNS 활동을 많이 했던 젊은 층들, 특히 30, 40대의 젊은 층들, 이분들이 읽게 되면은 그 당시 복잡하게 돌아갔던 그런 상황들이 아마 새록새록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오를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층의 활동이라든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그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문재인 대선 캠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 판결문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특검의 수사 발표문, 그거는 이 30, 40대 이 젊은 층들이 읽게 되면은 이 발표문이나 이 보고서는 이렇게 쓴다 하는 아주 그 샘플이 되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쭉 보시면은 내가 어떤 사안을 지시를 받았을 때 보고서는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는 그 양식이 특검의 수사 발표문입니다. 아마 참고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이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 공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제 2심과 3심 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 1심 판결문을 이 공개를 해버리면은 이 확정되지 않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 선입견을 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뭐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 하는 게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누구냐? 뭐 세월호 변호사라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항상 세월호 배지 달고 다니는 그 박주민아 의원입니다. 그 단체에서 이 판결문, 이 오류가 있다, 잘못되었다 하는 거를 29일 날, 오는 2월 19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판결문의 오류를 발표한다 하고 지금 이 발표문이 나왔어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온 국민이 먼저 1심 판결문을 읽어보고 국민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드루킹 사건 수사 기록 안 봤습니다.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드루킹 김동원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김동원의 이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김동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뭔지, 이 드루킹 주장에 대한 김경수의 반박은 무엇인지 살짝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판결문 공개도 망설였고, 그리고 이 1심 판결문에 대한 해설도 제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이 1심 판결문이 뭐 아주 명판결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은 제가 할 입장은 못 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아니, 그동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드루킹 사건을 알았습니다. 제가 수사 기록을 못 봤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아니, 김경수 지사 주장이 뭡니까?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확보 차원에서 드루킹하고 한두 번 만났다. 그리고 드루킹 저 주장이지, 그 내하고 그때 사실상 전혀 다르다. 그리고 김경수 자기가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 부탁 안 했다. 이런 주장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겠지. 저 바쁜 경남지사가 뭐, 자주 만났겠어? 뭐, 한두 번 만날 수 있겠지. 저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록을 안 봤으니까. 근데 판결문에 보니까 제가 다른 부분은 논평할 그 자격도 없지 말았거나, 판결 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뭐냐? 그럼 김경수하고 드루킹이 과연 진짜 몇 번 만났느냐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거짓말인데? 자, 그래서 이 판결문을 보니까 김경수 지사는 2016년 6월 30일부터 2016년 6월 30일이니까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 문재인 정권 집권 후까지 그 2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드루킹을 만났다 하는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것도 그냥 만났다는 게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되냐? 피고인 김경수하고 김동원, 드루킹의 만남 개요, 연락 방법, 날짜, 장소, 주요 미팅 내용 등으로 이 세 군데 가지고 도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11차례 도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판결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참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 김동원 사이에 주장도 다를 수 있고 입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하지만은 객관적인 사실, 만났냐 안 만났냐, 만난 장소가 어디냐 언제냐 왜 만났냐 하는 거,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팩트 아닙니까? 팩트를 부인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입장은 뭐 주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팩트를 부인하면 그건 안 됩니다. 제가 판결문 보고 놀랬던 게, 김경수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드루킹 김동원을 몇 차례나 만났다는 사실이 이렇게 표로 딱 있는데, 그동안 김경수 언론 인터뷰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 뭐 자기는 뭐 한두 번 만났고 전부 다 드루킹의 허위 주장이다 했는데, 저도 속았고 국민 여러분들도 김경수의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그동안 제가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아하, 1심 재판부가 김경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이유를, 그 판사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보니까, 아하, 그럼 뭐냐? 거짓말을 하니까, 김경수가. 거짓말을 하니까 재판부로서는 아주 재질이 나쁜 사람으로 판단해서 바로 법정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은 1심 판결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 왜 더불어민주당이 왜 김경수 이 지사의 구속에 대해 저렇게 광부를 하고 저렇게 난리치는 이유가 뭘까? 1심 판결문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그게 뭐냐?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 판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원은, 그 드루킹은 2016년 9월 12일경 문재인 대표의 선풀 운동 제안이 있자 경공모 회원들 중 숨은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인선을 조직하여, 경인선, 여러분 잘 아시죠? 경인선을 조직하여 소위 선풀 운동을 전개하였다. 김동원은 2016년 9월 28일 피고인, 그리고 김경수가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경인선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면서 이 경인선이 경공모의 2017년 대선 지원 조직으로 활동할 것이다. 그러면서 숨은 카페 4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 추천, 화력 지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언론 또는 기사 조작을 막아낸다 하는 내용을 김경수한테 브리핑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결론이 뭐냐? 드루킹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1심 판결문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동원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은 당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상대 세력인 안철수 등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이렇게 판결문을 아주 이렇게 은유적으로 쓰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이 판단 관련해가지고, 대법원 판례 하나 턱 붙여놓은 거예요. 판결문에 대법원 판례를, 1심 재판부로 이렇게 위반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판단이 과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그 부분의 증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하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 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간 중의 금품 제공 등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 선거사무 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언제? 2010년 12월 23일 날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번호 2010도 9110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례한 겁니다. 판결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 다음으로 위력이 있습니다. 자, 1심 판결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에 의거해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 그 경우에만 형사소추가 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의 죄는 형사소추 대상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임 이후에는 이거는 소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는 이 공소기간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는 소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재임 중의 형사소추 대상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뭐 형사소추 제외된다 안 한다 그런 규정 영부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영부인을 고발한다든가 또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 김정숙 여사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또는 어떤 개인이 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김정숙 여사를 고발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김정숙 지사 1심 판결문이 잘못되었다고 저렇게 광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심 내렸던 성창호 판사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1심 판결문은 웬만한 판결문,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같은 경우도 아주 복잡합니다. 읽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근데 성창호 판사가 쓴 이 판결문 아주 읽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갖고 천천히 보십시오. 보면 재밌고 옛날 기억들도 나고 또 새로운 정보도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 고발 여부나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안들입니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